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감소하거나 또 소폭 상승한 것에 비하면 1년에 2만 건 이상씩 상승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의 추세는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실수에 의해서 사망사고 또 상해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령 운전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반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로 인식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실태 그리고 운전 사고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박정관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령 운전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내려볼까요? 네. 보통 이제 고령 운전자 하게 되면은 이제 통계청에 대한 기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년이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청년이 있고 중년이 있고 이제 고령은 세 가지 나눠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에서 일을 마치는 시간을 보통 이제 고령이 이렇게 표현하게 되집니다. 오늘이 마침 이제 10월 2일 날이 노인의 날인데 보통 65세 이상을 이제 고령 운전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추세입니다. 네, 65세 이상이 고령 운전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령 운전자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 현황도 집계가 된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경찰청에서 그 통계를 한번 조사해 보게 되면 최근 5년간 동안에 이제 2014년도부터 작년까지 보게 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해서 4,028명이 사망했고요. 네. 18만 99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5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 2만 4천 건 발생했던 것이 이제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만 12건이 발생을 해서 교통사고 저희들이 비교해 봤을 때에는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가장 높았을 때가 우리나라가 13,000명 사망해서 작년에는 3,781명으로 약 6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히려 노인교통사고는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해서 한 5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반대로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네요. 네네네. 고령 운전자들의 이 운전자들이 사고를 일으키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사고 원인이 있다면은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대처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인지 판단 조작, 보고 판단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인지 판단 조작이라 하는데 네. 운전에 필요한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초보 운전자하고 고령 운전자 차이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인데 초보 운전자라면은 이제 시간의 경험이 필요하지만 고령 운전자는 대체적으로 모든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고령 운전자의 사고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운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운전을 하는 그런 조작하는 이 3단계로 돼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고령화되면 될수록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던데요. 이 고령 운전자들이 일으키는 사고의 유형 분석도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하고 사고로 연결돼서 인명피해를 한다면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중앙선 침범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자동차의 속도에 따라서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커브가이라든가 또 잠깐 졸음이나 하게 되면은 중앙선 침범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차로에 통과하다 보면 이제 신호등도 있고 또 신호등 없는 교차도 있게 되는데 이런 곳에서 진행할 때에 자동차의 충돌 사고가 매우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운전의 미숙보다는
공간에 대한 그 감각 인지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운전을 해오신 분들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방금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또 인지 능력, 감각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서로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직접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또 거기서 일어난 사고가 그 원인이라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것도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크게 그것을 못 느끼지만은 어르신 입장에서는 그 본인들도 나이가 들어도 크게 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항상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운전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 하는 것은 신체라든가 또 시야라든가 또 인지 능력이라든가 반사 능력 이러한 것들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령 운전자분들께서 내 인지 능력이 얼마나 떨어졌는가 이런 또 뭐 대처 능력이 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나요, 교수님? 현재 그런 거 제도가 좀 있고요. 이제 도로교통공단에 가서 이제 어르신들의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런 그 검사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제 2년 전부터 자격 유지 검사라고 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런 그 법적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이런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사고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또 도로교통법도 일부 개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법안 또 활동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정부에서도 이런 것에 발맞추어서 이제 현재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이 이제 일부 개정됐습니다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증 갱신할 때 5년에서 3년을 좀 줄였고요. 또 면허를 취득한다든가 또 갱신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면허 시험장에서 2시간의 그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여객자동차 운사법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자기 유지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70세가 넘어서게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착이 되어진다면은 이제 좀 더 그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어지고요. 또 하나에 들어서 이제 버스라든가 택시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화물 같은 경우는 아직 법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좀 검토가 좀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자체에서도 이 또 일부 또 면허증 반납 운동도 펼치고 그러던데 고령 운전자분들의 이 면허증이 그 뭐 자발적으로 또 반납하는 이런 활동이나 운동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교수님? 최근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면허 반납 제도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면허증을 반납을 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이제 교통카드를 발급해 준다고 하게 되는데 현재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부산, 그다음에 서울, 이제 강주도 이제 올해부터 면허증을 반납을 하게 되면 이제 교통카드를 10만 원짜리 배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은 실버마크 이런 것들도 좀 무료로 배포해가지고 부착하는 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지고요. 네. 아무래도 자동차를 그 면허증 반납하게 되면 생활이 더 불편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접근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실버마크라는 게 초보 운전처럼 이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는 차임을 표시를 해서 고지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그 차들이 있듯이 보통 이제 도로에서 운전하게 되면 주의를 많이 해주거든요. 만약 고령 운전자라도 이제 실버마크 이런 것들을 부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그 운전자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겠냐 그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고령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우리들 스스로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얀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고령 운전에 대해서 가져야 될 방향성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무조건 이제 고령 운전자라고 해서 배척할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 택시라든가
또 화물 운전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생계하고 매우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많이 좀 배려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냐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명확하게 좀 설정을 해서 여기 운전하지 않았을 때에 사회적으로 이런 배려가 좀 매우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로에서 운전하실 때에도 고령 운전자를 보시게 된다면 이런 자가용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도 보다 양보를 해주고 이해해주는 이런 사회적 풍토가 매우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고령 운전자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도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네. 또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구조물이라든가 표지판 이러한 것도 좀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도 이런 사회적으로 좀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